한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은 폴란드에 이어서 북유럽의 대표적인 칠한 국가로 불려지는 노르웨이가 한국산 무기 K2 흑표 전차의 새로운 동반자로 거듭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폴란드처럼 노르웨이 정부는 K9 자주포에 이어서 K2 흑표 전차까지 도입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게 군사무기 언론들 사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과거 노르웨이 군의 구형 전차를 대체할 만한 43개 급 차세대 전차 경합에서 기존의 유럽 무기 시장을 군림했던 보기 3 무기인 레오파르트와 한국산 K2 흑표 전차의 진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당국은 보유 중인 주력 전차가 35년에서 40년까지 노후화됨에 따라 5년 내에 최신형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두고 어느 것을 구매할지 어느 것이 더욱 이득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대 로엠이 K2 흑표 전차의 업그레이드 생산 최종 조리 카드로 노르웨이에서 승부수를 본 것도 폴란드 체결 방식처럼 단숨에 계약을 따내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유럽에선 보기 산 레오파르트가 여러 번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유럽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독일산 레오파르트가 미리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0년 폴란드의 K2 흑표 수출이 본격적으로 성사 배후로서 독일이 유리했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자세히 이 전차를 비교해 본다면 성능과 가격 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독일산 레오파르트보다 연식이 뛰어난 한국산 흑표가 더욱 독보적인 분야들이 여러 보이며 무엇보다도 무기 수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보기산 레오파르트 전차가 흑표 전차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는 폴란드 정부에 이어서 한국군의 흑표 운용 방식을 다시 한번 주목했으며 이번이 없는 이상 한국산 흑표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강대국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의 한심한 처지에 절망하고 있는데요. 무기 수출 신적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는 일본의 열식 전차는 언급할 기자도 없으며 서구 선진국 중에서 중국산 가짜 스펙 VT 사전차를 구매할 확률은 0%입니다. 3.5세대의 수준의 최신형 전차를 보유하고 서구권 나토 국가들에게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친밀한 외교력을 가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군요. 이번 북유럽의 한국사 무기 해외 수출 도전을 다르게 본다면 한국산 무기가 유럽 지역을 독점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며 2020년 강대국 한국의 국력이 중국과 일본을 밟아서 고독솟을 정도로 얼마나 강대하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미래 성장 잠재력이 거대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과 2030년 미래를 향한 외교적 군사적 관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번 노르웨이와 군사 동맹을 통해 한국산 군사무기
빗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에 이어서 K2 흑표전자를 개량한 K2 A1 흑표전자입니다. 업그레이드된 K2 A1 흑표전자의 55 구경장 120mm 활강 본은 1분당 최대 12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3.5셀의 전차 장갑 기준 900mm를 뚫어버리는 차세대 날개 한정 분리 찰갑판을 개발을 반사한다면 게이트 A1 흑표 전차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를 관통할 정도의 성능을 비로소 갖추게 됩니다. 한국군은 이 정도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 사색 미래형 전차에 탑재된 은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노르웨이 수출형인 K2의 노에 합체하려 하는데요. 최소 10km 사거리 밖에서 적 전차를 박살낼 K2A1의 미사일 포탄은 천검 대전차 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360도 상황 인식 장치 시스템과 2세대 능동 방호 장치 반복적 정찰 드론을 포탑에 탑재하는 등 게이트 A1 전자의 업그레이드 방안에는 한국산 첨단 전자 장비가 새롭게 적용되어 노르웨이 군은 한국산 전자를 군의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 교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게이트 A1 전자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현대로템 관계자는 게이트 A1 투표 전자가 미래 전자 교리를 선도하고 해외 수주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 세계의 한국산 전자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바뀌었었는데요. 당시 9세 대전자를 대체하고 차세대 전자를 확보하려는 노르웨이를 포함해 동유럽의 체코는 물론이거니와 서유럽의 스페인이 이탈리아와 함께 게이트 흑표 전자의 유럽 지역 라이센스 생산에 대해 고려 대상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처럼 K2A1의 강력한 성능을 유럽 지역에서 직접 입증시켜야만 합니다. K2A1 흑표 전자는 미국과 독일 등 기관 무기 강국들에게 경쟁을 뚫고 폴란드처럼 노르웨이 수주에서 승리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노르웨이 수주를 성사시키는 순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대체하려고 하는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에 주진글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자 사업에서 K2A1 흑표 전자가 승리 확률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레오파르트 전자를 대체할 4세대 발급의 차세대 전자를 구하고 싶었으며 이탈리아 측에서도 아리에테 전자를 대체할 4세대급의 차세대 전자를 갖추기 위해 두 국가가 힘을 합쳐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자 사업에 자신들도 끼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프랑스와 독일과의 협상이 실패한 이후 두 국가의 요청이 방칼에 거절되었고 어쩔 수 없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산, 프랑스산 전자를 제외하고 남은 대안 중에서 가장 유력해진 것 역시 세계 최상급 성능을 가진 한국의 4세대 개량화 전차 K2A1입니다. 한국산 무기인 K2A1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군사무기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한국과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의 동반자 협정은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까지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군사 동맹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노르웨이와 함께 다양한 협력 관계를 수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트 흡표 전자의 세차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바로 4차 생산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게이트 흡표 전자의 추가 생산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는 홀란드와 노르웨이의 수출인 것입니다. 영상의 충전은 되고 고래지고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